하반기 서울시 외국인 주민 대표자 회의 전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전체 회의 진행을 맡게 된 서울시 외국인 주민 대표자 회의 위원장 안순하입니다. 그럼 오늘 전체 회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1부, 2부로 나누어 진행하는데 1부는 오늘 오신 방청객분들 앞에서 공개로 회의가 진행됩니다. 먼저 제19대 국회의원이신 이자스민 의원님의 한국 다문화 이주민 정책의 과제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이 있으며 다음으로 엄규숙 여성가족정책실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대표자들의 외국인 주민 정책 제안 그에 대한 실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로써 1부를 마치고 외국인 주민 대표자 위원님들과 여성가족정책실장님이 사진 찍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휴식 시간을 갖고 2부는 4시 10분부터 외국인 다문화 담당관의 사회로 2018년 외국인 주민 대표자 회의를 이끌어갈 인원 선출과 2018년 운영 계획안에 대해 대표자 회의 위원님들만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12월 18일에는 서울시 외국인 주민 대표자 회의 출범이 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2년 동안 서울시에서 아낌없는 지원과 지지를 해주신 덕분에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엄규숙 여성가족정책실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연말이기도 하고 바쁘신데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외국인 주민 대표자 회의에 대표자분들 이외에도 또 이 방청석에 많은 그 시민 주민께서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신 것 같습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서울시 인구의 약 4% 이상이 지금 이제 외국인 주민과 함께 더불어서 사는 그런 서울로 저희가 계속 변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23개국 38명의 외국인 주민 대표자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고 외국인 주민의 어떤 서울 살이에서 불편한 점들에 대해서 의견을 계속 수렴해서 또 고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소통과 협치의 어떤 그런 채널로서 저희에게도 도움이 많이 되고 빨리빨리 변하지는 않지만 서울에서 살아가시는 외국인 주민께도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 이렇게 이자스민 전 의원께서 오셔가지고 앞으로 이민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나오는 제안과 더불어서 저희가 또 서울에 살 수 있는 건 서울시에서 하고 서울시에서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은 관련 부처에 또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방법으로 꾸준히 상황이 좋아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주민 대표자 회의가 2015년 12월에 설치된 이후에 이제 2주년이 되었습니다. 2살이죠. 2살이면 이제 걸음마는 능숙하게 하고 3살 넘어가면서 애들이 막 뛰기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좀 달려야 될 때가 내년에는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들을 또한에는 제안했다면 이제 제안한 것들을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지 내년에 더 많은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 그동안에 해주셨던 내용들을 저희가 잘 정리를 해서 법무부라든지 뭐 여성가족부라든지 또 복지부라든지 이런 그 관련된 사안을 관장하는 정부 부서에 건의하고 지난 여름에는 저희 외국인 담당관에서 그 청와대에 가서 제도 개선에 대한 건의를 한꺼번에 모아서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문제점들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많은 부서들이 문제를 공유하고 또 그 제도 개선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그
그때그때 대표자 회의에서 제안된 내용들을 꾸준히 제안하고 또 개선된 내용은 대표자 회의를 통해서 공유하면서 조금씩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하반기 전체 회의에도 또 이제 그 외국인 주민을 대표해서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발굴하신 정책 과제에 대해서 제안을 해주실 텐데요. 또 제안해 주시는 내용 하나하나 기울여서 듣고 저희들이 시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시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또 시에서 하기 어려운 거는 관련 기관에 제안해서 잘 고쳐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은 대표조의 두 번째 위원장으로 1년 동안 수고해 주신 안순화 위원장님에 이어서 또 새로운 내년도 위원장도 선출하는 자리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대가 많이 되고요. 49만 외국인 주민을 대표하실 분은 어떤 분을 여러분들께서 선출해 주실지도 무척 궁금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소개받은 인군 문화 다양성분과 단가오입니다. 예, 오늘 제가 제안한 내용은 자격증 다국어 시험 지원 확대입니다. 일단 같이 자세한 배경 같이 보시겠습니까? 예, 2012년 한국상어인력공단 다문화 가족 사회 전 지원 정책에 이조하여 결혼 이민자 자격증 취득 통해서 취업할 수 있도록 내국인으로서 생활 향상 및 조기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기술 자격증 시험에 처음에 다국어 시험을 실시하게 됩니다. 근데 실시된 언어는 중국어, 베트남어 두 가지 언어이고요. 시행된 종목은 일반 미용사, 제과 기능사, 재방 기능사 세 가지 종목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7년의 시간이 흐르는데요. 그럼 2017년대에 그 자격증 다국어 시험 어떻게 되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시험 종목은 처음에 실시할 때 그대로 일반 미용사, 제과 기능사, 재번 기능사 세 가지 종목이고요. 시행 언어도 그대로 있고요. 중국어, 베트남어 두 가지이고요. 그리고 해마다는 딱 1회만 실시하게 되고 그리고 시행 지역은 서울을 비롯해서 큰 도시 5가지 지역에만 진행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이 그 원증명허 시험 다 보셨을 텐데요. 원증명허 시험은 2000년대부터 영어하고 중국어로 시작해서 다국어 시험하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일어, 베트남 그리고 많은 언어들이 비롯해서 한 10가지 언어로 시험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상시적으로 시험 보게 되고요. 전국적으로 시험 다 볼 수 있게 되고요. 그럼 반면에 한국상어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그 다국어 자격 시험을 보게 되면 500여 개 종목 중에서 3개만 실시하고 돼 있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 2회 하고 5지역만 실시하게 되는데요. 그럼 여기 같이 한번 사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중국에서 온 이주 여성인데요. 한국에 온 지 10년이 되는데요.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취직하려고 합니다. 그 한시 요리사 자격증을 취득 통해서 취직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시험 볼 때마다 시험 문제 너무 어려워서 여러분은 시베를 겪었습니다. 그 8번째 대학 겨우 시험을 통과하는데요. 근데 그 다음에 실기 시험 할 때는 딱 한 번만 통과했습니다. 그럼 이분이 지금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 시험 중국어로 볼 수 있으면 이렇게 오랫동안 시간, 비용 낭비하지 않고 벌써 자격증을 취득하고 아마 지금 요리사로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두 번째 사례도 같이 보겠습니다. 이분이 처음에 한국에 태어났는데 프랑스로 입양되고 다시 한국에 들어오시는 분인데요. 이분이 나름대로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한국어 능력 시험 5급도 합격되고 그리고 한국 문화 수사학위까지 취득했습니다. 그럼 이분이 한국에 놀러 오시는 프랑스인 대상으로 한국의 문화, 한국의 관광지 소개해 드리자고 해서 그 관광 통역 안내사 자격증 시험 보게 되는데요. 역시 짧은 시간에 전문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 시험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시험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분이 생각은도 만약에 자기 잘하는 프랑스어 아니면 영어로 시험 볼 수 있으면 아마 금방 자격증 취득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세 번째 사례도 같이 보겠습니다. 러시아에서 온 이주 여성인데요. 이분이 러시아에 있을 때는 미용사로 일을 했습니다. 그럼 한국에 왔는데 자기도 미용실을 차리고 싶었는데요. 하지만 한국에 자격증 없으면 미용실을 차릴 수 없습니다. 역시 너무 시험 문제가 어려워서 자격증을 취득 못했는데요. 지금 그냥 다른 분의 가게에서 그냥 도우미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만약에 이 시험은 러시아어로 볼 수 있게 되면 당연히 자기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도 빨리 자기의 가게를 차리고 싶다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사례를 보게 되면 지금 시험되어 있는 자격증 시험의 문제점이 좀 많아요. 일단 한국어 능수하지 못하는 분이 굉장히 어려워서 자격증을 취득하기 힘들고요. 자격증을 취득하기 힘들면 취업도 어려움이 있고 그런 경제적인 활동도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럼 결국은 성보고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이렇게 문제점이 많은데요. 그럼 다른 나라는 어딘지 같이 볼까요? 일단 미국에 아주 오래전부터 네일 아트 자격증에서 여러 가지 언어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작년부터 미용사 자격증도 한국어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이런 직종을 많이 취업하게 된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여기 강의하시는 대로 한국에 굉장히 많은 외국인이 살고 있는데요. 아마 장기 거주 외국인 한 176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한국 국적이 위치드 자의 나라 순서를 보게 되면 처음에 한국의 중국인이고요. 그 다음에 중국, 다음에 베트남, 태국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구조를 취득한 자의 나라 순서는 처음에 역시 한국의 중국인이고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베트남, 필리핀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은 외국인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에서 많은 취업 관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를 들면 가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 이렇게 뭐 네일 아트 자격증 시험 대비반 아니면 요양보험사 아니면 바리스타 전문가 이런 상호조리사 이런 취업 관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성인력개발센터 아니면 외국인 근로자센터에서도 다양한 취업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드린 말씀처럼 지금 CCTV는 자격증 시험 개선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처음에 그 시험 종목부터 확대해야 합니다. 국가 자격증에서 피부 미용사, 네일 미용사, 한시 조리사, 관광 동료 안사 이런 외국인들이 많이 취직하려고 하는 그런 종목이고 민간 자격증에서 바리스타, 영양보험사, 산후조리사 등이 있고요. 그리고 시행되는 언어, 영어, 중국어, 일어, 베트남어 이렇게 차근차근 많이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횟수는 해마다 이루는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한 번 놓치면 내년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그 일에는 적당히 한 4일 정도 시험하면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행 지역은 큰 도시 말고 아마 행정 지역마다 이렇게 시행하면 그런 많은 분들이 더 시험을 참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 자격증 다국어 시험 지원 확대하게 되면 기대 효과가 굉장히 많죠. 일단 외국인들이 쉽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고요. 당연히 쉽게도 취업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이 외국인들이 한국의 그 조기成长, 미성과 상황에 이렇게 기여하게 되고, 그리고 외국인 자격증 시험 볼 때 그 불편함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아주 많은 사업 중에서 많은 인재들을 투입하게 됩니다. 제가 제안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권문화분과위원장 엄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어 조금 부족해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은 우리 아이들 위한 안전한 대한민국에 대해서 얘기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문제점은 무엇인지 학교 앞에서 속도 제한 표시판이 있겠지만 운전자 같은 경우는 가끔씩 무시하고 그냥 지나갈 수 있거든요. 잘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스쿨존 앞에서 표시판은 잘 막히고 운전자들 같은 경우는 조금씩 지키면 우리 안전운전 안에 표시판이 생기면 그리고 애들도 좀 안전하게 학교 다녀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한국에서 속도 제한 표시판이 원래 그렇게 있습니다. 바닥에 있어요. 그리고 바닥에 있습니다. 운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익숙하게 됐어요. 잘 이렇게 보시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표시판은 약간 클래식 관련 시스템이고 뭐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뭐 여기서부터 속도를 줄이십시오. 그리고 학교 앞에 같은 경우에는 아예 보이지 않아요. 있겠지만 그리고 이제 잘 보이지 않고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알고도 있어도 그냥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끔씩 생각 안 하고 속도를 많이 줄이지 않고 교통사고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OECD 회원국가 교통사고 시스템을 보시면 여기 룩셈부르크 모두 쭉 보고 대한민국의 보통 1년에 71명 사망자 자수가 나옵니다. 이렇게 여러 나라 중에서 대한민국 제일 높게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뭐 5명도 있고 룩셈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아이 하나밖에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 보시면 그리고 시간대별로 보시면 4시부터 6시까지 6시부터 8시까지 제일 많이 사고 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시간인지 학교 끝나고 나서 바로 학교 앞에서 교통사고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을 딱 보시면 어린이 스쿨존 교통사고 얼마나 될까요? 여기 계속 보시면 계속 늘고 있어요. 여기 계속 또 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그리고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보통 뭐 주말에도 하시고 그리고 보통 4월부터 6월까지 학교 안 다니는 시간에 또 교통사고 많이 납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 자수는 우리 2014년 기준으로 52명이었어요. 작년 기준으로 71명 있습니다. 느리지 않고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기준으로 사망자 수를 보시면 아까 사망자는 71명이고 부상 같은 경우는 몇 명이고 발생 건수가 이만큼이에요. 이거 숫자가 너무 높아요. 그리고 특히 우리 스쿨존 같은 경우에는 똑같아. 2014년 기준으로 6명 있고 작년 기준으로 8명이었어요. 똑같아. 줄이지도 않고 계속 늘고 있습니다. 우리 조금씩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보셔야 돼요. 하고 싶은 말은 해외에서 사람들이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 그리고 학교 주변의 어린이 도내 교통위원장은 어떻게 잘 지켜 있는지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큰 표시판이 만들어요. 학교 앞에서 그 표시판에서 아까 대한민국처럼 클래식 말고 만약에 뭐 어린이 보호구역이 말고 여기는 아이도 있고 그리고 자동차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같은 경우에는 뭐 아이들 생각해서 천천히 가주세요. 그리고 다른 말 그냥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니고 여기서 아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표시판이 엄청 커요. 그리고 보고 싶지는 않아도 다였는지 바로 눈이 터요. 그리고 운전자들이 이렇게 지나갈 때 꼭 보시고 여기 아이도 있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표시판 똑같은 말이라서 약간
뭐 모양이 그림이 이렇게 귀엽게 생겼어요. 누구나 보면 아 여기 우리 근처에 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표시판 보면 똑같아. 지금 학교 앞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 이 표시판이 학교 제가 근처에 있습니다. 제가 조금씩 속도를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에 보시면 영국에서 올해 5월에 이렇게 작은 기둥 사람 모양으로 또 작은 모양으로 기둥 잠시만요. 다시 사람 모양으로 작은 기둥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름도 만들었었고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여기 밀리 그리고 뒤에는 아가씨는 아니 소녀 멜린다라고. 그리고 딱 보시면 그냥 영국 모양으로 아니고 여러 가지 나라 뭐 민족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 근처에 학교 있고 자동차 보시면 쭉 지나갈 때 아 다 애들 있습니다. 애들 있으면 조금씩 속도가 많이 줄어요. 자세하게 보면 잘생기지도 않고 그냥 뭐 보시면서 그 올해 뉴스에서 영국에서 뉴스 나왔습니다. 운전자들도 이렇게 왜 잘생기지 않고 이렇게 너무 무섭다고 어떻게 운전할 수 있느냐.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스쿨지 않고 애들도 표시판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 러시아에서도 표시판이 엄청 커요. 표시판도 크고 애들 말도 있고 애들 모양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 속도를 좀 줄이세요. 어린이가 있습니다. 이 표시판이 엄청 커요. 여기 보세요. 여기 표시판, 이 표시판. 그리고 보시면 이 하고 싶은 말은 여기 집에서 당신은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 만약에 나한테 관심이 없으면 집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생각하시고 이렇게 천천히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도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나라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학교 앞에서 바로 똑같은 영국처럼 이렇게 작은 별장 아니면 장관이 이렇게 있습니다. 차를 더 천천히 지나가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니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한국에서 약간 휴대폰 가게 비슷한 면이 있겠지만 니덜란드에서 이렇게 속도를 줄이고 우리 아이를 이렇게 지킵니다. 아니면 이렇게 표시판도 만들고 그리고 학교 앞에서 애들 모양으로 표시판 만들어요. 여기 학교입니다. 이렇게 천천히 가주세요. 개성사항은 그리고 우리는 꼭 이렇게처럼 만든 거 말고 대한민국 시민으로 외국인이나 대한민국 시민으로 그리고 이렇게 다 같이 모아서 재미있는 표시판을 디자인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동시에 사용할 수도 있고 먼저 이렇게 예를 들면 디자인 공모전 하고 그 이후에 교통 캠페인 그 만드는 표시판에 똑같이 실제로 뭐 큰 그림이나 아니면 사람 모양이나 이렇게 만들어서 학교 앞에서 그 아이들 스쿨존 앞에서 이렇게 홍보하고 애들 같이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방송에서 9시 뉴스 나와요. 9시 뉴스 다들 다 봐요. 동시에 전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아, 앞으로 이 표시판이 있으면 우리 학교 앞에서 조금씩 이렇게 천천히 가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대효과는 우리나라에서 1년에 애들 교통사고로 죽지 않으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도 안전하게 애들 학교 보낼 수도 있고 계속 걱정하지 않게 그리고 잠시만요. 제가 뭘 눌렀어요? 일단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 눈이 드는 표시판이 있으면 운전자들 조금씩 많이 관심도 가지고 그리고 애들도 이렇게 그러니까 보면서 부모님한테도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모 같은 경우에는 안심하게 학교 애들 보내줄 수 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외국인 대표자회 역량강화본과 마은바일입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등록 시스템 개선에 대한 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제안을 하게 된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혼 12년 차 한 몽골 출신 이주 여성의 세례. 조사했지만 제가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혼 이민자 및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현황,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 및 문제점, 그리고 제안 내용 및 기대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결혼 12년 차 한 몽골 출신 여자 이주 여성 세례입니다. 서울시에 살다가 인천시로 이사 갔습니다. 아는 사람 없다 보니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를 찾았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정확한 답을 얻지 못해 스스로 인터넷에서 찾아갔지만 처음 가본 동네다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센터를 찾았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서류 작성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회원 등록하기 위해 각종 서류를 작성하고 동의 서명하고 하는데 서류가 한국어로 되어 있으며 10년 이상 거주하고 한국어를 잘하는 이주 여성이라도 어려운 단어나 표현 때문에 센터 직원분의 도움을 받아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조기 입국 결혼 이민자나 한국어 서툰 분 있거나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 대한 모르는 분들이면 너무 어렵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 이민자 현황을 말씀드리면 여기에 기와 결혼 이민자 제외된 통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15만 9,501명이 거주하고 있고 서울시에 33,139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국 217개, 서울시에 224개의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설문조사 직접 했는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 단체는 조한몽골 여성회, 조사 기간 2017년 3월 31일부터 11월 31일까지. 조사 대상은 결혼 이민자 총 107명이 참여했습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처음 혼자 찾아갔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혼자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를 찾아갔다는 응답자가 많았습니다. 특히 아직 한국어가 서툰 조기 입국 이주 여성들에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등록할 때 어떤 점이 가장 어려웠냐 물어봤을 때 각종 양식 및 동의서가 어려웠다고 3.5%가 응답했고 동의서에서 동사무소에서 서류 발급 하기가 어렵다고 두 번째로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센터 이용 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회원 등록할 때 서명하라는 곳에 서명하고 어떤 내용인지 다 자세히 못 보고 이해 못했었다. 동의서에서 사인해야 보름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처음에 센터 혼자 전화하면서 찾아갔고 그 당시 동역사들이 많지 않아 한국 직원한테 전화로 물어보고 찾았습니다. 두 번째 사례를 말씀드리면 이사하고 인터넷에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를 찾아갔었다. 정류장에서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직원하고 통화를 하면서 찾았고 안내봇이 잘 안 보여서 겨우 찾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동사무소에서 서류 찾기 어려웠다. 배우자가 같이 안 가면 질문이 많고 양식 작성이 어려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회원 등록 제출 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지문서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이 두 서류는 결혼 이주 여성은 직접
낼 수 없는 서류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등록증 4번을 제출해야 회원 등록이 됩니다. 회원 등록할 때 작성하는 서류들을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글씨가 많고 복잡한 서류가 많았습니다. 예. 그리고 개선 제안을 회원 가입 간편화 스텝 1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이민자가 동주민센터나 구청에 가서 전입 신고하거나 주소 변경을 할 때 구청 동사무소에서 당사자의 인적 사항 및 가입 동의서를 관한 다문화 센터로 보내며 본인 동의서의 확인 후 회원 등록되면 이용할 수 있는 센터 정보 제공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주소 변경 신고 기관 확대 안내 드립니다. 대상 외국인 외국 국적 동포 시행일 2016년 9월 30일부터 신규 기관 관할 출입국 관리 상소 구청 동주민센터 고비 서류 외국인 등록증 여권 재료지 입증 서류 관한 법률 출입국 관리법 및 제외 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제외에 관한 법률 간편화 스텝 2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센터에서 회원 가입 신청서 연식이 필요한 언어로 번역하고 사용하고 있지만 표준 언어 표준 번역본이 아니면 네? 언어로 번역하고 사용하고 있지만 표준 번역본이 아니면 내용 자체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한국어가 소통 결혼 이민자도 대조하면서 작성할 수 있도록 각종 양식 번역본 보존화입니다. 스텝 3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터에서 등록 절차 완료 후 문자, 전화, 이메일, 뉴스레터 등으로 해당 결혼 이민자한테 센터 이용 정보 전송 및 프로그램을 안내 제공. 개선 제안. 담당 공무원의 인식 개선돼야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류 발급 담당 공무원, 센터 담당 공무원 등은 누구보다 외국인 및 다문화 가족의 어려움과 불편함을 이해하고 친절한 태도와 적절한 자세로 민원 대응을 필요합니다. 구청 동주민센터에서 책자 등 안내 자료 배치, 구청 민원실, 동주민센터 등의 센터 관련 안내 책자 등 안내 자료 배치하여 센터에 직접 가지 않아도 필요한 정보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기대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어 소통 결혼 이민자들이 편하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이용자가 증가될 수 있고 정부에서 지원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약강화분과 야마구치 대구라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다문화가족 멘토링단 결성이라는 제목으로 정책 제안 발표를 하겠습니다. 순서는 제안 배경, 다문화가족 부부 자녀의 실태 사례, 제안 내용, 기대 효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제안 배경은 데이터를 먼저 보여드리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다문화 가정 및 일반 가정 자녀 전역 활동 그래프를 보시면 일반 가정 자녀 병일 전역 활동 어떻게 전역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보면요. 그 숙제 등 공부, 학교에서 자율 학습, 그리고 학원 및 과외 이것이 합쳐서 63.9%가 됩니다. 그리고 TV 등 오락 시간은 33.5%가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다문화 가정 자녀 병일 전역 활동 시간을 보면 숙제나 공부, 학원 그거를 합쳐서 한 37.3%, 그 다음에 오락 시간은 45.9%가 저녁 시간을 오락으로 보내고 있다는 그런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2015년도 여성가족부 전국 다문화 가족 실태 조사에서 나온 데이터입니다. 그 다음에 금정그 가정번역 산단소장 안현숙 박사님 논문에서 인용했습니다. 이 그래프는 한목마다 내가 그렇다는 것이 배우자가 그렇다는 것이 파란색이고요. 배우자하고 자기는 반반이다. 그 다음에 초록색은 내가 더 그렇다라는 대답입니다. 이 항목은 배우자의 관심사와 정서적 요구를 알고 그에 적절하게 반응한다. 이거를 보시면 제일 내가 그렇다라는 대답을 하는 것이 다문화 가정 여성입니다. 그 다음에 남성도 그걸 인정하고 높은 프로테이지로 배우자가 더 그렇다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국 가정은 반반이다라는 대답이 많습니다. 그리고 배우자로 하여금 자신의 선택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한다. 이 항목에도 역시 내가 그렇다라는 대답을 50% 넘게 하는 것이 다문화 가정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선택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한다. 여자가 내가 그렇다라고 하고 있고요. 남성은 배우자가 그렇다라는 답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가정을 볼 때 내가 그렇다가 많은 것이 한국 남자고요. 자신의 선택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배우자가 자신의 선택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한다라는 거를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거의 비슷한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미래에 대해 계획을 세운다. 이 항목에서는 역시 다문화 가정 그 여성이 60% 넘게 내가 그렇다.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계획을 세운다는 외국인 여성이 60% 넘게 나와 있고요. 그 남편은 배우자가 더 그렇다라는 식으로 대답을 하고 있고 한국 가정 남편은 내가 그렇다라는 프로테이지가 높습니다. 자기의 미래에 대해 계획을 세운다는 한국 남자하고 여자를 비교할 때는 남자가 내가 그렇다라는 프로테이지가 높습니다. 그리고 여성은 배우자가 더 그렇다라는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실 때도 부부간의 한국 가정하고 다문화 가정들의 생각 차이가 많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볼 때 그 자녀 학습 문제, 지원 문제만 아니라 전체적인 다문화 가정 부부간의 소통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멘토링단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문화 가정 실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2017년도 11월 달에 지난달에 접한 사례인데요. 한부모 가정인 결혼이지 여성이 5년 전에 자녀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어를 못 배워서 제대로 못 배워서 학업을 중단하고 지금 중3 나이가 됐는데도 낮에는 잠자고 밤에는 게임만 할 정도를 하고 밥도 잘 안 먹고 어머니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어서 그냥 아이가 혼자 반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사례는 2017년도 3월 달에 TV에 보도가 된 사례입니다.
결혼 이주 여성이 남편과 이혼 후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13살, 12살, 4살, 3명의 자녀를 수년 동안 지저분한 집안에 반지하고 끼니도 안 챙겨 학교도 안 보내는 상태로 반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보도가 될 때는 아이들이 주변을 경계하고 불안해하고 있었다는 그런 보도였습니다. 좀 안타까운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제안 내용은 멘토링단으로 퇴직교사, 공무원, 사회복지사, 그 다음에 선배 다문화가정, 전작에 성공한 여러 가지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다문화가정도 멘토링단의 구성원이 됩니다. 멘토링단 구성원이 됩니다. 이런 멘토링단 구성하여 멘티를 모집하고 계속 지원하자는 제안입니다. 이 내용을 볼 때 다문화가족 자녀 방과후 학습 지도, 그리고 가족 문제 및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가족 상담, 그 다음에 개별 상담도 필요합니다. 다문화가족 남편들의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그런 심리 상담 듣기 필요하고요. 결혼 이주 여성들도 개별 상담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사회 이해 교육도 필요합니다. 가족 진화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이거 선배 가정들이 많은 지원을 하고 경험담도 많이 공유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생각했습니다. 추진 방법으로서는 서울시 25개 극 중에 2개 내지 3개 정도 글을 선정하여 그마다 멘토링단을 권모합니다. 심리상담사, 퇴직교사 10명, 공무원 복지사 등 5명, 다문화가정 4가정, 이런 교육도 지도하고 가족 간의 소통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분야별로 인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마다 20가정 멘티를 모집합니다. 이거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나 단체의 추천을 받고 선정합니다. 그 다음에 그별로 멘토링단 멘티 만나서 개별 상담을 하여 이거를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찬소 멘토링단 운영비를 마련합니다. 그리고 멘토링단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전문가를 고문으로 둡니다. 이거는 일회성 행사가 아니고 6개월, 1년 정도 자녀 교육, 부부 교육, 생활 지도, 심리상담 등으로 가정마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 모범적인 다문화 가정을 만들기 위해 이런 멘토링단을 도입합니다. 퇴직 교사들이 어떤 식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제가 사례를 찾아봤는데요. 퇴직 교자 모임이 박약회라고 유명한 단체가 있습니다. 2003년도에 설립되어 전국 23개 지부가 있고 중국까지 지부가 있는 단체입니다. 유교 문화를 연구하여 현대화시켜서 학생들에게 인성교육 강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14년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문화 교육 나눔이라는 역시 퇴직 교장 선생님들이 모임인데요. 이거는 한국 전통 놀이 문화를 학생 교육에 적용시켜서 다문화 학생 교육을 연구하여 각종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볼 때 퇴직 교사분들이 말고도 퇴직하신 인재들이 많이 이런 멘토링단의 지지를 이해하시고 참여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기대 효과로서는 자녀의 학습 능력 증진, 그 다음에 한국인과 모국의 선배 멘토링이 생기고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직장생활을 보낼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이주 여성들이 한국 사회나 생활을 이해하게 되고 가족 간의 역할을 이해를 하고 소통이 활발해지고 화목한 가정 분위기가 조성됩니다. 남편과 자녀들도 엄마에 대한 그 문화 배경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고 안정하고 행복한 다문화 가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사업 추진으로 각 분야에서 퇴직한 인재나 결혼 이주 여성들에게 일자리 창출에도 이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그 기획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려의 대상이었던 다문화 가정이 새롭게 이렇게 거듭나고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면 한국 미래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생활환경 갱선 분과 사비로 세안입니다. 오늘 스터디 제목 외국인 주민을 위한 생활 정보 제공 재관 변화입니다. 순서 제안 배경 보수 사례 개선 내용입니다. 필요성 외국인 주민의 한국의 개척 질서, 기본 법률 등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위반하거나 불법행위 하게 되면 또는 잘 몰라서 응급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경우 발생입니다. 한국에서 안전적으로 생활을 하면 법을 어긋나지 않기를 위하여 교육 필요입니다. 편리한 한국 생활을 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충분한 정보 제공이다. 이 슬라이드에서 법무부 외국인 주민을 위한 정보 제공 현황입니다. 첫 번째, 법무부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가 세계 언어로 정보 제공입니다. 여기에서 여성 가족부 다문화 가족을 위한 한국 생활 가이드북 및 모바일 앱입니다. 이 가이드북하고 모바일 앱 13개 언어로 정보 제공입니다. 여기에서 여성 가족부 다문화 가족 지원 포털 단월입니다. 이 포털도 13개 언어로 제공합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서울 다문화 가족 외국인 주민을 위한 안내 책자입니다. 이 책자가 11개 언어로 또 정보 제공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서울시 다문화 가족 외국인 주민을 위한 생활정보 안내 책자 있습니다. 이 책자가 9개 언어로 제공입니다. 여기에서 서울시 다문화 가족 외국인 주민을 위한 온라인 생활정보 제공입니다. 첫 번째 그림 서울 글로벌 센터 홈페이지입니다. 이 홈페이지가 4개 국어로 정보 제공입니다. 두 번째 그림가 서울 특별시 하늘다리 홈페이지입니다. 이 페이지가 11개 국어로 제공입니다. 문제점 법무부, 여성가족부, 서울시에서 각종 홈페이지 및 책자로 정보 제공하고 있지만 다양한 언어와 안내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외국인 주민이 준수해야 한 기초 질서, 법률 관련 내용 보충, 글로벌 센터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이용진은 쉽게 정보 접근할 수 있으나 초기 입국 외국인이 쉽게 접근할 수 없음. 외국인 주민이 필요로 알아야 한 정보를 모아 포켓 가이드북을 원스텝 형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 무엇이 필요 있습니다. 우수 사례 이 슬라이드에서 터키 외국인 주민을 위한 안내 포켓북입니다. 이 포켓북에서 꼭 알아야 할 내용과 긴급 전화번호는 한
한눈에 쉽게 볼 수 있어요. 이 두 번째 슬라이드가 여기 한국의 여성가족부 결혼 이민자 한국 입국 전 안내 포켓 가이드입니다. 이 포켓 가이드 안에 한국 생활 적응 꼭 필요한 정보는 간략히 작성 및 제시입니다. 개선 내용, 정보 제공 내용입니다. 첫 번째, 시민으로서 누구나 지켜야 할 기출 질서 및 생활 법률 기본 상식입니다. 일본 쓰레기 분리 수거 방법 및 위반 시 크리테리오 보고 내용. 두 번째, 금연 관련 위반 사례 등입니다. 세 번째, 타인의 분실물, 폐기물을 주의하면 절도범에 해당할 수 있음 등. 이 슬라이드에서 가족 외국인으로서 알아야 할 출입국 관리법 주요 내용입니다. 1번, 조수 변경, 여권 재발급, 사망시 등 필수로 신고해야 하면 미신고 시 10만 원 과태료 보관됨. 두 번째, 유학생 비자 D2 소지자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 자격 위활동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됨. 세 번째, 본인이 외국인 등록증 등 신분증 양도 및 대야 형기는 벌법행 위험입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각종 법조의 피해 예방 관련 정보 제공입니다. 첫 번째, 와이스피킹 등 금융 사기 사례 및 예방 방법입니다. 두 번째, 외국인 대상 각종 사기 범죄 피해 사례 및 예방법입니다. 세 번째, 인터넷상 명예훼손 미방 댓글 등 온라인 법죄 사례 및 예방법입니다. 여기에서 가족 외국인 주민한테 도움이 될 안내 책자 홈페이지 기관 관련 정보 제공입니다. 첫 번째, 외국인 근로자가 참고해야 할 각종 홈페이지 책자 안내입니다. 두 번째, 유학생이 참고해야 할 각종 홈페이지 안내 책자 안내입니다. 세 번째, 결혼 이민자가 참고해야 할 생활정보 포털 모바일 앱 등 안내입니다. 네 번째, 비상 상황 대비 알아둬야 할 유관기관의 연락처 홈페이지 등 안내입니다. 여기에서 오프라인 정보 제공입니다. 15, 20페이지로 구성된 간편한 포켓노트 제작 및 다국어 번역하여 제공입니다. 이 포켓 노트북과 입국 외국인 누구나 쉽게 가져갈 수 있는 도록 공간에 입국 등록, 입국 심사 데스크 등의 배치, 외국인 등록증 발급 시 체류 연장 신청 시 생활정보 안내 포켓 노트북입니다. 온라인 정보 제공입니다. 제각도의 포켓노트 출입국 관리 사무소, 다문화 가족 지원 정보 포털, 하이코리아 서울 특별시 한울다리 서울 글로벌 센터, 각 외국인지 원시소리 홈페이지들의 PDF 형식으로 제공입니다. 기대 효과, 기초 질서 및 기본법률 관련 정보 제공을
동계 외국인 주민은 서울 생활에 더 잘 적할 수 있음.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 등 외국인 주민이 꼭 알아야 할 정부 제공을 통해 위반 사항, 불법 행위, 줄인 이슈임, 비상 상황 대비 생활 안전 수칙 등에 대해서 충분한 정부 제공을 받아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음. 필요한 각각 정보를 간편하게 원스텝 형식으로 제공하여 예산 전략하고 정보 전달 효과 높임.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 개선 동과 국보바 에크티리나입니다. 방문도구 재료 자격 대상자 확대 방안, 즉 외국인 부모 초청 비자 연장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 사회에서 자녀들이 교령의 부모를 모셔야 한다는 문화가 있습니다. 한국의 유교적인 효도 문화이죠. 하지만 다문화 가족은 비자 발급 제한으로 인해 한국 사회의 문화 풍습처럼 부모님을 모실 수 없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문제점 중에는 첫째, 질병이 있는 교령 부모를 모셔야 하는 경우에 초청 및 거주 기간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결혼 이미자 외동딸이나 아들의 경우 본국에서 부양자가 없는 노부모를 모시고 싶어도 여러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현행 법률은 법무부 서울 출입국 관리사무소 재료 자격별 매뉴얼에는 기본 조건은 결혼 이민자의 인심이나 출산이 입증된 경우, 출생 자녀의 연령이 만 5세 이하인 경우로 제한됩니다. 이 경우에는 F1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인도적인 조건의 경우에는 결혼 이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중증 질환으로 장기간 입원 또는 치료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 간병한 가족이 필요한 경우, 결혼 이민자의 자녀의 장애가 있어 양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입니다.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키르기스탄에서 온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일이나 결혼 생활 20년, 한국 생활 20년, 자녀 2명 두고 있습니다. 5년 전에 어머니 건강이 악화돼 비자 신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비자 연장이 어려워 어머니 혼자 해외 현지에서 거주 중입니다. 러시아에서 온 예브게니아, 한국 영주권 소유자이고 결혼 20년, 자녀는 2명 두고 있습니다. 외동딸이며 어머니는 지병이 있습니다. 2012년에 비자 신청했지만 거절당한 현재 자녀들과 함께 고향으로 가 거주 중이며 현지에서 어머니를 간병 중이고 남편이 한국에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어머니를 모셔야 오려는 과정에서 부부 관계 갈등도 생겼습니다. 중국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중국은 한 자녀 정책으로 인해 현재 20, 40대 결혼 이민자들은 대부분이 외동입니다. 중국의 한 자녀 정책으로 인해 자녀가 한국에서 거주할 경우 부모님을 모실 사람이 없습니다. 부모님을 한국에 초청하였지만 비자 연장이 허가되지 않습니다. 중국에서 온 여자의
딱한 사정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온 찬 누구누구입니다. 저는 친정 어머니가 40대부터 딸만 바라보면서 살아왔습니다. 지금은 한국에 오셔서 두 손주를 키워주시며 90세 된 새어머니까지 돌봐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남편은 편하게 직장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류 연정이 불가능해 내년부터 한국에서 계실 수 없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은 친정 어머니를 혼자 중국으로 보낼 수 없습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들을 데리고 중국으로 간다면 남편 혼자 90세 된 어머니를 돌봐야 하므로 남편도 역시 직장 생활이 어려워지고 고민이 빠졌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어 빠른 시일에 정책이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결론은 고령 부모를 모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 결혼 이민자 외국인 부모 고령화 추세, 둘째, 고령의 부모를 모시고 있는 다문화 가족 증가 추세 때문입니다. 이런 절박한 사정이 있어 법적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단순히 예외로 인정할 것이 아니라 방문 동계 체류 자격 대상자 자격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민자들이 많이 받는 나라의 형법을 살펴보았습니다. 해외 법안을 보면 우선 미국은 부모에게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국민으로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영국은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국민 혹은 영주권자로 기간은 5년입니다. 호주는 신청할 수 있는 자가 부모의 거주권 계신을 요청할 권리를 가진 국민 혹은 영주권자이고 기간 제한 없습니다. 국내 거주자가 부모를 5년 초청할 수 있는 비자도 따로 2007년 18년 실성됐습니다. 캐나다는 신청할 수 있는 자가 부모의 거주권 갱신을 요청할 권리를 가진 국민 혹은 영주권자입니다. 기간 3년에서 20년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및 필요 조건은 갖고 있는 책자를 참고 바랍니다. 그럼 결론으로 가서 법률 개선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무엇보다 인도적 체류 허가 가능 조건을 다음과 같이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개선 방안 첫째, 결혼 이민자의 생활을 잘 살펴보고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결혼 이민자의 보양 가족이 없는 65세 이상 부모 혹은 65세 미만의 질병이 있는 부모를 부양해야 할 경우 부모에게 비자 앱반 발급 및 연장해야 합니다. 둘째, 기존 법률에 대해 예외적인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필요한 생활에 있는 인도적 보형을 가지고 다문화 가정이 한국 생활이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심사 기준을 개선할 것을 요청합니다. 셋째, 이 법률을 개선에 해당되는 사람은 외국인이 한국인과 결혼해서 한국 국적을 획득한 박자뿐만 아니라 영주권 보유자 모두 적용돼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법안이 개선된다면 기대 효과도 상당히 할 것입니다. 우선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이 가능할 것입니다. 부모 모양에 대해 다문화 가정의 갈등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입니다. 고령 직계 부모의 한국 생활과 국내에서 치료를 건강히 환산되면
이는 한국 의료 기술이 세계에 알리는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인권 지수가 향상될 것입니다. 이상 다문화 가족이 한국 정착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과 꼭 필요한 제안을 하는 만큼 긍정 검토되고 반드시 소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반기 동안에 주민들 생활을 잘 살펴보시고 꼭 고쳐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한 개씩 좀 과제별로 짚어가면서 우선 부서에서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가옥 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신 자격증의 다국어 시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정책 제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한 사안인데 이제 속도를 어느 정도 저희가 가져갈 수 있는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2000년부터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전면허 시험은 조금씩 언어를 늘리기 시작해서 지금 10개 국어까지 확대가 되어 있고, 또 지금 국가 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500개 종목 가운데 미용사, 제과기능사, 제빵기능사 3개의 자격에 대해서만 중국어, 베트남어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언어를 추가해 놓은 그런 상태라는 지적이셨습니다. 한국에 정착하면서도 본국에서 취득한 그런 각종 자격들을 한국에서 호환해서 이용할 수 있으면 다양한 경제활동을 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격증 제도의 호환성에 대해서는 이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검토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외국인 주민들께서 꼭 이 부분의 자격증에 대한 부분들을 좀 다양한 언어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안하는 우선적인 분야들을 먼저 제안을 해서 좀 자격제도를 바꿔달라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제안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미일 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신 우리 아이를 위한 안전한 대한민국 정책 제안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사실 도로의 교통 표지판이라든지 교통시설물 그리고 횡단보도 등 교통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어떤 그런 시스템들을 조금 더 편리하게 바꾸자라고 하는 제안이신데, 저도 평소에 관심이 많을 뿐더러 서울이 아동 친화도시가 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생활 속의 디자인을 통해서 좀 방심하면 사고가 나기, 그런 쉬운 지역들에서 특히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통해서도 사고를 훨씬 많이 미연에 예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안을 신 특히 이제 스쿨존이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아직도 아이들의 교통사고가 나고 있다는 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우선 서울시 교통 관련 부서에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잉바야 위원님께서 발표하신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등록 시스템 개선과 관련된 제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혼 이민자가 전입 또는 주소 변경을 신고할 때 본인의 동의서만 제출하면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서 관할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 정보를 전달하고 회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는 말씀이셨는데요. 간소화가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의 제안에 적극 동의하고요. 특히 이제 초기 입국하시면 사실 우리말이 굉장히 서툴기 때문에 여러 관청을 돌아다니면서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외국 생활 한 10년 하면서 관청에서 관청을 돌아다니는 게 제일 어려운 일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원스톱으로 좀 될 수 있도록 방법도 고민하고 가능한 방법이 무엇인지 저희 다문화 가족팀 지원팀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서 제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민등록하고 그다음에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 이제 행정적인 정보를 연결하는 부분은 법무부 그리고 행자부 또 여성가족부 3개의 부서하고 이제 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이건 단기간에 해결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저희가 업무의 흐름을 좀 검토해서 이런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주면 가장 쉬운 그 프로세스를 통해서 정보를 좀 원스톱으로 등록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마련해서 적극 개선안을 중앙정부에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야마구치 히데코 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신 그 다문화 가정 멘토링단 결성과 관련된 정책 제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반가운 제안이고요. 대학교나 민간단체에서 진행해왔던 대학생의 다문화 가정 멘토링 사업하고는 또 차별화된 어떤 지역사회에 있는 다양한 인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특히 퇴직교사나 공무원, 사회복지사, 또 심리상담사들을 활용해서 다문화 가정 자녀라든지 부부를 위한 멘토링단을 결성하자는 그런 제안이신데 그 지역사회에 있는 다양한 인적 자원이 지역사회를 서로 도울 수 있는 그런 좋은 제안이신 것 같아서 저희가 이 서울시에서라도 우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가능성이 있으면 다시 또 그 대표자 회의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비르 허세인 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신 외국인 주민을 위한 생활정보 제공 간편화 정책 제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꼼꼼하게 간편화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셔서 우선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고요. 이 정리하신 내용들이 공무원들이 한국보다 더 꼼꼼하게 정리를 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저희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지금 외국인 주민이나 다문화 가족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플랫폼들이 저희가 열심히 외국어 정보, 다양한 외국어로 정보들을 이제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도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서울에 계속 외국인 주민의 어떤 다양성이 증가하는 만큼 저희가 더 많은 이제 정보들을 집어넣어야 되는 그런 좀 과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초기 입국 단계에서부터 이런 정보를 좀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제안은 저도 평소에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출입국 관리소나 이런 소장님께도 항상 처음에 들어오실 때 서울의 글로벌 센터라든지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라든지 하늘달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풀 패키지로 좀 먼저 제공을 해주시라. 그래서 적응을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라. 그 다음에 서울에 계시는 외국인 각종 단체나 동아리나 또 외국인 주민 대표자 회의나 이런 그 단체 동아리 등에 대한 그런 정보도 좀 같이 제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외국 생활할 때 사실은 그곳에 있는 자국 출신 어떤 주민들에 대한 그런 정보 같은 것을 알고 있으면 외롭지 않게 이렇게 소통하면서 정보도 쉽게 받고 할 수 있는데 출입국 사무소에서 그런 정보를 받기 굉장히 어려운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입국하는 그 시점, 그러니까 입국해서 제일 먼저 주민으로 등록되는 시점에 가능한 정보를 많이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더 현장의 그런 정보들을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그 다음에 플랫폼과 관련된 부분들은 안 그래도 조금 더 저희가 그 다양한 홈페이지들, 정보 접근하시는 홈페이지라든지 모바일 사이트라든지 또 정보 제공 책자 같은 것들을 좀 간편화해서 다국어로 좀 이렇게 제공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외국인 다문화 담당관에서 예산 범위 안에서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많이 부족한 상황이죠. 근데 조금 더 많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포포부와 카트리나 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신 방문동거 체류 자격 대상자 확대에 대한 제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안은 사실 저희가 타운홀 미팅 할 때마다 계속 많이 되는 제안이고 저희도 이제 그 법무부나 이런 데 체류 자격과 관련된 좀 제도 개선을 해달라고 꾸준히 제도 개선 제안을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가족하고의 삶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글로벌 패밀리들은 가족과 함께 살기 어려운 그런 조건 속에서 이제 어떤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상에서 이제 가족의 생활 주기상에 노부모가 생겼을 때 이 노부모가 여러 나라에 이렇게 흩어져 있을 때 굉장히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법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데 저도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동감하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여러 번 제안을 해서 출입국 관리사무소의 어떤 체류 자격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미 인지는 하고 있고 다만 법무부에서 한꺼번에 자격을 다 풀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개선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드백이 오면 외국인 주민 대표자회의에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외국인 주민 대표자 회의에서 6건의 중요한 정책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매번 실망시키지 않고 정말 좋은 제안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안 이외에도 서면으로 또 제안되어 있는 한강 주변의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보험제도 도입 및 안내 개선 제안 등 시간 관계상 발표는 되지 않았지만 서면으로 제출되어 있는 자료들도 저희가 꼼꼼하게 검토를 해서 또 생활상의 불편이라든지 서울에서 살림살이에 불편함이 없도록 제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저희 서울시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중앙정부와 협력해서 적극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안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